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이 무조건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믿잖아요.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속일 수 있는지, 어떤 영양제가 독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진짜 약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영양제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말은 즉슨 한때 우리 몸에 좋았던 비타민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자, 그럼 먼저 60세 이후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양제 4가지부터 살펴볼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약통에도 이 중 하나가 들어있을지 모르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비타민 A, 그 중에서도 합성 비타민 A인 레티놀입니다. 이 레티놀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서 물에 녹는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60세가 넘어가면 간의 해독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결국 배출되지 못한 레티놀이 간에 차곡차곡 쌓여서 독성 수준까지 이르러 있는 겁니다. 레티놀이 과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부작용 증상이 꼭 나이 들면 나타나는 관절통이나 피로감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베타카로틴은요, 우리 몸이 비타민 A가 필요하네 싶을 때만 딱 필요한 만큼만 바꿔 쓰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선택지라는 거죠. 자, 다음은 철분입니다. 젊었을 땐 기운 내려고 꼭 챙겨 먹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가 지나면 우리 몸에서 철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와,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과도한 철분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쇠파이프가 녹슬어서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몸속 간이나 심장, 심지어 뇌까지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칼슘. 이걸 잘못 먹으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칼슘을 다른 영양소 없이 그냥 단독으로만 섭취했을 때 심장 질환 위험이 무려 22%나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칼슘만 덜렁 먹으면 우리 몸은 이 칼슘을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할지 길을 잃어버려요. 결국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으로 가서 독지독지 쌓이는 거죠.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인데, 결국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기 보세요. 칼슘을 혼자 먹는 것과 비타민 D3, K2, 마그네슘 같은 짝꿍들이랑 같이 먹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짝꿍들이 뭐냐면 칼슘을 엉뚱한 혈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뼈라는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D3가 칼슘 흡수를 쫙 끌어올려주고, K2는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이 모든 과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휘하는 감독관인 셈이죠. 자, 우리가 제거해야 할 마지막 비타민은 바로 B6입니다. 이것도 에너지 만든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문제는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예요.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신경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묘한 게 뭐냐면요, 이 비타민 B6 독성 증상이 손발이 저리거나 자꾸 넘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증상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한 번 손상된 신경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뭘 피해야 하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겁니다. 이제 수비는 그만하고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이에요. 우리 몸을 더 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필수 영양소들을 만나보시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숨은 영웅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무려 300가지 이상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뇌가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존재죠.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만 잘 채워줘도 잠도 푹 자게 되고 근육 경련도 줄고 심정도 안정되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져요. 삶의 질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러니 숨은 영웅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다음은 비타민 D3, 바로 햇빛 비타민입니다. 안타깝게도 65세가 넘으면 우리 피부가 햇빛을 비타민 D로 바꾸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따로 챙겨 먹지 않으면 결핍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타민 D3는 아까 말했던 칼슘의 최고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력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어르신들께 정말 위험한 낙상을 막아주고요. 면역력도 지켜주죠. 심지어 D3 수치가 낮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혹시 그거 아세요? 60세 이상 4명 중 1명은 비타민 B12가 부족하대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잘 안 나오니까 음식으로 섭취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건데요. 이게 부족하면 그 증상이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이죠? 결핍이거나 결핍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전체 노년층의 무려 60%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랑 비슷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소 목록 중에서 가장 강력한 끝판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오메가3였습니다. 무려 4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혈액 속 오메가3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6%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오메가3가 건강하고 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 하고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현명한 영양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본이죠. 왼쪽 재고해야 할 것들은 약통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우선순위에 둘 것들은 앞으로 꼭 챙기도록 하세요. 이 간단한 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건강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 당장 집에 있는 영양제통 뒷면의 성분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리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